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쇼크가 우리 일상의 인프라, 특히 국가 전력망 관련 정책을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뒤바꾸고 있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먼 나라의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어떻게 폭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전력망 건설의 판도를 어떻게 싹 바꿔놓고 있는지 명확하게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3.5% 감이 오시나요? 올 한 해 동안에만 탄소 배출권, 즉 KAU25의 가격이 연초 대비 폭등한 수치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지금 에너지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엄청난 비용 압박과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도대체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흐름들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한국전력의 재무 압박, 전력망의 민간 개방 이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 문제까지 거시적인 글로벌 마켓의 혼란이 어떻게 국내 인프라 투자까지 직결되는지 그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꽉 쥐고 흔드는 매크로 환경의 압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중동과 유럽의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면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인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막아보겠다고 무려 2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책을 쏟아붓고 있죠. 게다가 러시아의 핵심 북극 LNG 프로젝트마저 꽉 막혀버렸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유럽의 공급난이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확 조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위기감은 즉각적으로 가격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WTI 원유 가격이 전주 대비 무려 10.5%나 훌쩍 뛰었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아시아 LNG 헌물 가격도 4.2%나 상승했고요. 미국 천연가스는 소폭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고개를 바짝 쳐들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좁혀서 이런 글로벌 연료비 충격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본 그 글로벌 가스 가격 상승이 국내 원가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당장 5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만 해도 전월 대비 7.5%나 뛰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인 SMP가 킬로와트 시당 130원 수준까지 확 밀려 올라갑니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한전의 고질적인 딜레마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왜 진짜 문제냐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새로운 도시로 뻥 뚫린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는데 공사를 맡은 기관의 지갑이 텅텅 빈 거랑 똑같습니다. 요금은 묶여 있어서 돈 들어올 구멍은 없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마저 꽉 찼죠. 당장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이라는 도로를 무조건 지어야 하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도저히 투자비를 댈 여력이 없는 아주 답답한 병목 현상에 직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 바로 국가 전력망 건설의 민간 개방입니다. 자본은 말랐는데 인프라는 당장 시급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BOT 방식인데요. 민간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빠르게 전력망을 짓고 완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국가, 즉 한국전력에 바로 넘겨버리는 구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일각에서 걱정하는 전력망의 완전한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운영 통제권은 국가가 그대로 쥐고 가되 오로지 건설의 속도, 딱 하나만 민간에서 빌려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진행 과정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자금 동원력이 좋고 의사결정이 빠른 민간 기업들이 건설을 주도합니다. 다 지어지면 뜸들일 것 없이 즉시 한전으로 싹 넘기죠. 그러면 한전은 공공의 영역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결국 한전은 꽉 막힌 자금난을 우회하면서도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물론 민간 기업들이 공짜로 지어줄 리는 없겠죠. 규제 틀 안에서 민간에게 최소한의 마진과 이자 비용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력망이 부족해서 지어둔 발전소를 아예 돌리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주 작은 기회비용일 뿐이에요. 국가의 거버넌스는 굳건히 지키면서 건설의 효율과 속도는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정책 당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민간의 힘까지 빌려가며 전력망을 지어야 할까요? 그 결정적인 해답,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기를 말 그대로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우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난 겁니다. SGC 에너지의 타임라인을 보면 시장이 지금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바로 체감되실 거예요. 1단계로 40메가와트 부지를 넘기더니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2단계 260메가와트 부지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버렸습니다. 다 합치면 총 300메가와트.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모든 세팅을 끝내버린 거죠. 이런 폭발적인 행보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한 회사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민간 플레이어들이 현재 비어있는 인프라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유틸리티와 전력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마지막 핵심 거시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급변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63.5% 상승이라는 충격적인 숫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순식간에 17,000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산업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정부도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개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오는 8월까지 명확한 적정 가격 기준선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선을 넘어 폭등하면 미리 비축해둔 예비 물량을 시장에 풀어서 불을 끄고, 반대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경매 물량을 줄여서 방어하겠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상 할당량이 18%나 깎일 예정이라 가격 상승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는데, 이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쇼크부터 시작해서 한전의 재무위기, 전력망 민간 개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탄소 배출권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글로벌 위기는 우리에게 낡은 제도를 버리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국가가 지키면서 속도는 민간에서 빌려오는 이 과감한 결단, 과연 이 전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유틸리티 섹터를 지켜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